자진으로 아빠. 사실했다고 아빠 이 버스 받았습니다. 문제 장재용 해주는 기자. 야 버스 문제 해줬다 했잖아.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 야권 통합제안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정치공학적 이 접근이라며 해설 거부 입장을 거듭 정리히 밝혔습니다. 이거 빨간 대표는 선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함께했다며 과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이 어로 문재인과 지가 나온 거 이거 해보면 좋겠다. 모두 이 당내에서 죽을 수도 뭐지?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김 대표는 죽어도 못하겠다면 없지 않습니다. 안 대표가 너무 흥분한 것 아빠 같다고 공주 말했습니다. 해줄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는 지 거지. 가끔 자네를 버스를 아빠 버스로 우리 다른 것들 가. 수도권 접근 지역 연대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캐가지. 박았습니다. 열년 앞으로 전망되는 더불어민주당의 2차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명단 발표를 앞두고 도야당의 힘겨루기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보자 면접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평가를 아닌 후보 자격으로 입장을 나왔는데요. 김철웅 기자입니다. 공천 규칙에서 김무성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끈 비공개 면접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공관위의 1차 공천 발표에 대해 김 대표는 아니 장수 추천은 2, 3위 후보가 탈당해 된다고. 출마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속한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확대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방침을 면전에서 반박한 겁니다. 선거구 변경으로 맞붙게 된 현역 의원들의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어디야? 여론조사 결과 어디야, 제출 이거? 의혹을 조사 중인 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다. SNS 문건은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며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거 있다고 옆으로 밝혔습니다. 가. MBC 뉴스 어디야? 김천홍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도주 차량과 경찰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다 못한대. 잡혀보니까 조금만 더 해. 10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강동희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 도주하는 승용차 옆으로 경찰차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잠시 후 승용차가 갑자기 경찰차를 강하게 영 못 읽어. 밀어왔습니다. 영 못 읽고 혹시 그냥 모르는 가자. 승용차는 아빠. 도로에서 아니야. 부딪힌 뒤 아니야 멈춰섰습니다. 여기 거기 차량에서 아니야. 내린 이들은 고등학생 거기 아니야. 17살 A군 등 10대 거기 아니야. 청년이었습니다. 여기 앞에야. 그들은 훔친 차를 몰다 이 경찰의 앞에. 추격을 받자 여기 앞에. 응. 따돌리기 위해 여기 경찰차를 앞에로 가면 들이받습니다. 빨간색이 나오는데. 아. 경찰차는 저기야. 상공 충격으로 저기로 가보자. 연장이 심하게 파손됐고 바퀴 자국까지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운전면허 아니다, 없는 얘라. 10대들의 차량 도주극이 시작된 건 아, 새벽 1시쯤. 이들은 피가 꽂힌 채 네. 주차돼 있던 차를 훔쳐 달아났고 20여 분 응? 후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의 위치가 발각됐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추격전은 20여 분간 15km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단순하게 운전을 하고 싶다는 명심에 차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를 훔치게 된 것이고요. 어린 학생들하고 잘해, 추격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다는 명심에 경찰은 A군 등 3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자전거를 보관할 때 압박기에 잠금 장치를 해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압박귀는 쏙 빼놓고 몸체만 훔쳐오는 자전거 도둑들에게는 그런 잠금 장치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시 중랑구의 한 도로. 모자를 덮어쓴 채 자전거를 탄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지나갑니다. 잠시 후 CCTV에 다시 포착된 남성. 15분 전에 타고 있던 자전거는 빨간색이었는데 이번에는 흰색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잠금 장치를 해둔 앞바퀴를 몸체에서 떼어낸 뒤 자기 자전거 바퀴에 훔친 몸체를 갈아 끼우는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팔가입 때문에 평상시 시험에 안 보이네요. 그냥 그 뒷말을 해줘. 잘해. 마루만으로 12대를 뒷말을 해줘. 훔쳤습니다. 3시간 대낮에 이런 길거리에서 대범한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앞바퀴를 떼어내는데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집 근처에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훔친 자전거를 조립해 완전히 다른 자전거를 만든 뒤 개당 4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절단하지 않더라도 고가의 몽채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바퀴 때문에 몽채 시선 장치하는 것이 경찰은 작업장에 부품이 수북히 쌓여있는 등을 빌어 신 씨가 훔친 자전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아이디가 왜 MBC 있다리요? 뉴스 정도훈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아이디가 왜 셨다니야? 집중 신고를 받아봤더니 한 달 사이에 860건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당장 신고를 접히지 않고 때린 사람은 그냥 넘어갔다가 청금색이 있어도 이제 아주 개인 장면하고. 대구 달서구의 한 장난하고 일식집입니다. 승용차가 유리문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가게 안으로 돌진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장비를 꺼내는 남성은 말리던 다른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남성은 연인이었던 가게 주인을 수시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했지만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 해도 돼. 지난달 밸런타인데이 남자친구가 얼굴에 깊은 너는 해야 상처를 냈는데도 피해 여성은 신고를 주저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에서 자상히 휘는 거고 상당히 피부가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연인 사이 범죄는 7,600여 건, 하루 21건 꼴입니다. 지난 한 달 집중 신고 기간 경찰이 왠지 너랑 공감이라니까. 전과자는 58.9%. 너랑 공감이라.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인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개인 문제로 여기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무혐의가 되거나 또다시 소율이 지나다 보니 또다시 반복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위험한 상황을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하고 연인의 네 개 장소를 조회할 받았어. 수 있도록 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붙잡혔습니다. 1년 전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세대 주택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61살 정모 씨가 동네 주민 50살 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겁니다. 정 씨가 평소 아내와 박 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의심했어요. 남자들은 이 사람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죽일 거라고. 정 씨는 박 씨의 차량에 붙어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뒤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에서 기름이 샌다며 박 씨를 집 밖으로 유인한 겁니다. 정 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일했던 카페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2월 카페 남자 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다른 부인하고 만났다 모의를 한 거예요. 죽인다고 가게로 와가지고 찔렀어요. 정 씨는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의식 불명 상태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의식을 찾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어제 오늘 내린 이 요란한 봄비, 여름철 장대비 못지 않았죠. 실제로 다리가 끊겨서 마을이 고립되고 집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황부성전. 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 강원도 원주의 한 마을. 마을의 유일한 주민로인 다리 일부가 끊어지고 일부는 물에 잠겼습니다. 하루 사이 35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강물이 불어났고 보트도 고장나 마을을 찾은 관광객 10명과 주민 5명이 발이 묶인 상황. 119 대원들이 출동해 강한 물살을 뚫고 관광객들을 구조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아닌 봄비에